와 멋있다. 맞아요. 네, 진짜 좋습니다. 최소 2만 원만 내면은 3시간 동안 마음껏 노래 부를 수 있다. 최가 하나 한번 더 45. 와 단장님이 이렇게 해주시니까 몸이 저절로 움직여요. 우리도 노래를 하나 준비해볼까? 아 세상의 모든 것을 음악으로 참견한다. 고밀도 음악 코멘터리 음악의 참견. 안녕하세요. 싱어송라이터 진초입니다. 안녕하세요. 진초의 아빠이자 프로듀서 히치하이커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궤도님을 모시고 음악과 과학과의 연관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음악을 즐기는 방법도 여러 가지잖아요. 오늘 나눠볼 얘기는 다 같이 즐기는 음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 다 같이 즐기는 거라고 생각하면 보통 콘서트장에서 이렇게 떼창을 부르거나 하는 것들이잖아요. 프로야구 개막 후 야구장에서 응원과 떼창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저는 K-팝과 프로야구 응원 문화가 많이 맞닿아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의 주제는 바로 K-팝 라이벌은 야구입니다. 그래서 이번 회차 음악의 참견 게스트로 두 분을 모셔봤는데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프로야구 최고의 구단이죠. 하나이글스에서 응원을 하고 있는 응원단장 홍창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LG 트윈스 팬이자 야구 브이로그를 하고 있는 라젤이라고 합니다. 야구를 너무 좋아해서 책도 썼을 정도로 야구를 엄청 좋아하는 팬 중 한 명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와, 두 분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혹시 두 분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야구와 얼마나 밀접한 관계에 계신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저는 일단은 2006년도부터 하나이글스를 시작했습니다. 올해 20년 차입니다. 올해 20년 차. 오, 와 축하드려요. 네,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승은 단 한 번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 근데 우승을 향해 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가고 있죠. 네. 작년에 너무 작년에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네. 하나이글스. 아쉽게 우승은 뺏겼지만 네. 어느 정도 하나이글스의 우승을 위해서 열심히 응원하고 있고 제가 그 폭우 속에서 응원하시는 거를 봤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너무 감동이었어요. 저도 한화의 팬이거든요. 진짜 언제부터요? 저도 좀 오래됐어요. 오래됐어요. 네. 아빠 하나 팬인지 엄청 오래돼서 저도 그렇게 보고 자랐어요. 작년에 너무 잘해서 잘했죠. 예, 모든 하이라이트 다 봤고 그 전에는 사실 이기는 경기만 챙겨봤거든요. 아빠 작업실에서 밤에 소리 지르면서 함성 소리 들으면 아 아빠 야구 보고 있구나 이랬어요. 아, 그 정도로 예, 네. 제가 소리를 꽥 지르면 아빠 12시야 지금 그 말 이렇게 진짜 많이 들어오고 했어. 막 아빠 그랬었어요. 새벽이야. 그만해. 막 이렇게. 계기가 있나요? 중학교 때까지 야구를 했었고 중학교 때는 또 주니어 국가대표 선발도 됐었어요. 우와. 투수의 4번 타자. 와. 에이스잖아요. 제가 중학교 때 몸이 조금 아파가지고 그만두게 되고 그리고 나서 야구를 한참 안 봤는데 한 7년 전부터 근데 한화가 그렇게 정이 가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야구를 기량이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가는 팀들이 다 제가 가면 잘 못했어요. 네. 한화를 보면 선수들이 실력이 너무 뛰어나잖아요. 그렇죠. 다들.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팀 성적이 안 나오는 것에 제가 빙이 돼가지고 또 팬이 되지 않았나? 고향이 뭐 대전이라서 뭐 하나이글스 팬이 되신 게 아니라 예, 그냥 그런 게 아니고 오. 하나가 약간 못해서 하나의 성적이 선수 개개인의 실력에 비해서 안 나오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 이젠 강팀입니다. 그렇죠. 이제는 뭐 안타까움이 전혀 없죠. 네. 라젤님은 얼마나 가까우신지. 그럼 경기장을 다 찾아다니시는 거예요? 어느 곳을 가든? 대학원을 다니고 있는 중이라서 네. 좀 공부랑 야구를 병행하고 있는데 주말이나 이런 경기는 꼭 가려고 하고 있고 사실 저도 대학생 때는 네. 집이 잠실야구장이랑 가까워가지고 진짜 학교보다 야구장을 더 많이 갔어요. 아. 교수님 얼굴보다 오지환 얼굴을 더 많이 봤을 정도로. 엄마가 우선 MBC 청룡 때부터 그 팬이셨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LG 트윈스 모태 엘린이긴 한데 2009년 WBC에서 아. 봉중근 선수가 이치로 선수를 잡는 모습을 보고 음. 너무 반했어요. 그래서 네. 그때부터 야구를 보기 시작해서 지금 횟수로 18년 차입니다. 와. 그래가지고- 두 분 다 맞아요. 18년, 20년 정도 네. 하시는 거네요. LG도 암흑기가 있었어요. 네. 있었죠. 그래서 있었어요. 엄마한테 왜 나 이런 팀 팬 좋아하게 했어. 나 강팀 좋아할 수 있고 친구들한테 부끄럽지 않을 수 있잖아. 이랬는데 이제 우승 2번이나 받습니다. 부럽습니다. 부럽습니다. 올해도 다시 만나시죠. 네.
음악에 참견 손님분들께 항상 여쭤보는 질문이 있는데요. 음악이 야구에 얼마나 많이 참견을 하고 있는지. 야구장에서 한 100%에서 한 99% 정도는 음악이 굉장히 큰 참견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진초이 양과 둘이서 이제 야구를 봤는데 정말 잠시도 안 쉬고 음악이 나오는 거예요. 맞아요. 와 진짜 안 쉬어요. 도대체 몇 곡이 나오는 거지? 우리 막 세고 있었는데. 와. 그래서 팬들은 약간 우스갯소리로 2만 원, 최소 2만 원만 내면은 3시간 동안 마음껏 노래 부를 수 있다. 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사실 이렇게 막 뻥 뚫린 곳에서 내가 진짜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큰 소리로 노래 부를 수 있는 경험이 잘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 야구장에 가면은 3시간 동안 무한으로 노래를 리필해 준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정도거든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KBO 관계자분을 사적인 자리에서 만났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작년 재작년에 엄청나게 팬 수가 증가를 했는데 20, 30대 여성 K-팝 팬들이 많이 넘어왔대요. 그래서 K-팝의 라이벌은 프로야구다라는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런 것들을 공감하시나요? 저도 K-팝을 좋아했었고 아직도 K-팝을 좋아하고 덕질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네. 데리고 야구장에 와요. 아무것도 몰라요, 야구에 대해서. 음. 그냥 공이 그냥 뜨기만 하면은 홈런인 줄 아는 친구들인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근데도 불구하고 그 등장곡이 불타오르네거든요. 그 네. 불타오르네 나오면 갑자기 이러면서 갑자기 어. 같이 춤을 추면서 노래를 막 부르더라고요. 신나가지고 또 오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 뭐 알긴 아냐고 하면은 몰라요. 아직도 홈런과 안타의 차이를 모르는데 사람들이 저렇게 다 같이 노래 부르는 게 너무 재밌어 보인다고 해서 또 가자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팬들이 또 떼창을 또 그렇게 기가 막히게 만들어요. 정말 가수 콘서트장 온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아요. 또 야구 응원 문화가 있듯이 또 K-팝에서도 응원 문화가 있어서 굿즈도 있고 유니폼, 야구에서도 응원봉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KT 맞아요. 에서는 비트. 네. 또 매핑 가능해가지고 다 같이 연동돼서 LED도 동시에 맞아요. 나오고 앱으로도 맞아요. 가능하다고 해서 그렇더라고요. 진짜 많이 놀랐어요. 그래서 수원 경기장 가면은 기 죽어요. 막 저기만 반짝반짝하고 이러니까 기 죽는데. 그 경기장에 가지 않아도 연동이 되는 집에서도 그래요? 네. 그럼 사실 다음 경기에 가지 않아도 TV로 경기를 보면서 또 응원을 집에서 혼자 쓸 수 있겠네요. 진짜 소속감이 들 것 같아요. 저는 또 유니폼, 음, 굿즈도 진짜 흔히 일상에서도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유니폼 같은 거는 정말 야구 잘 모르는 친구들 데리고 와도 유니폼을 꼭 입혀줘야 돼요. 왜냐면 이걸 안 입으면 소속감이 안 든대요. 막 자기만 따로 놀고 있는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저한테 막 빌려달라고 해요. 그래서 막 이름 보고 골라요. 이거 이름이 별로다, 별로. 하면서 이름 보고 골라가지고 입고 저도 이번에 먼작기랑 트윈스가 LG 트윈스가 또 콜라보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예쁜 이렇게 유니폼도 이렇게 자주 나와요. 그래서 개막을 하면은 통장에 돈이 진짜 이번에는 LG 트윈스에 돈 쓰지 말자. 정말 라이트하게 야구만 보자 했는데 유니폼이 계속 나오고 하니까 막 안 살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라제님이 네. 야구 굿즈를 좀 가져왔다고 들었어요. 네, 사실 되게 많이 가져왔는데 좀 네. 추리고 추렸어요. 우와. 아까 보여드렸듯이 이 치이카와 먼작기 이렇게 키링 음. 이렇게 귀엽게 요즘 이거 진짜 구하기 힘들었거든요. 막 아침부터 줄 서 있어요. 이걸 살려고. 그래서 이거 키링이랑 이것도 최고심이라고 되게 유명한 캐릭터인데 네. 아시죠? 맞아요. 이렇게 해서 승리 부적이라고 해서 이거 들고 가가지고 승리 부적처럼 쓰는 거예요. 야구장 이렇게 대고 찍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렇게 있고 아이돌도 좋아했어가지고 네. 아이돌 팬들의 덕목은 포토카드 모으는 거잖아요. 그쵸, 네. 그거 남들이 볼 때는 그 종이 쪼가리 뭐냐 이럴 수 있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때도 이렇게 모았는데 또 와. 이번에도 야구도 이렇게 포토카드를 모았어요. 엄마야. 이렇게 해서 엄마 감사합니다. 네,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카드를 또 모았어요. 이게 와. LG 트윈스만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은 교환을 해야 되거든요. 이게 이 랜덤인가요? 네, 랜덤이에요. 아. 그래서 그 아이돌 그 포카 같은 경우도 랜덤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쵸. 저도 옛날에 아이돌 좋아했을 때는 이거를 막 핫트랙스에서 교환을 했어요. 이것도 다른 팀 거를 가지고 있어야지. 특히 다른 팀의 인기 선수를 가지고 있어야지. 저희 팀의 교환할 때. 인기 선수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와 멋있다. 네, 진짜 몇십을 썼습니다. 와. 또 요거는
제가 태어나서 처음 우승을 봤을 때 그 오. 구단에서 나온 굿즈예요, 이거는. 네. 우와. 그래서 오. 29년의 기다림 해가지고 와. 포토카드. 이야. 와. 이거 이거 권력입니다. 하나씩 모으신 게 아니라 네, 이게 하나로 팩으로 나오는 거예요. 와, 비싸겠네요. 25만 원. 예? 25만 원? 이게요? 네, 약간 홀로그램도 네, 있고. 각도에 따라서 네. 달라 와, 보이는. 멋있다. 네, 진짜 멋있다. 이거. 그래서 우와. 이게 우승 굿즈여서 와, 이거는 무조건 사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심지어 이거는 놔두는용이고 집에 소장용이 하나 더 있어요. 두 개를 아. 샀어요. 50만 원? 네, 비닐도 안 까는 비닐 안 까고 거죠? 그냥 그대로 집에 이렇게 전시되어 있습니다. 챙겨가세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우승의 기운 좀.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 그리고 팀에서 나온 건 아니고 이렇게 팬들이 직접 그려가지고 만든 굿즈예요. 이제는 야구 선수로 이렇게 팬아트를 그려가지고 이렇게 그 2차 창작을 하는 것도 되게 아이돌 그쵸. 굿즈랑 네. 되게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저도 굿즈를 하나 준비해 오, 왔는데요. 뭔가요? 짜잔. 우와. 와, 이거 언제? 프로야구가 1982년도에 처음 시작됐거든요. 그 다음 해에 구단별로 나온 야구 딱지라고 딱지. 하는 건데 이걸로 게임을 할 수가 있어요. 오. 이 뒷면에 보시면 1루타, 2루타, 3루타, 와. 뭐 홈런 우와. 이렇게 써 있거든요. 네. 유희왕 카드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것과 상대방하고 동시에 내는 거죠. 재밌죠? 한번 보실래요? 여기 하나는 없네요. 그러니까 하나가 없었. 하나 빙그레였는데. 빙그레가 없나요? 네, 없습니다. 아쉽게도. 근데 지금 보시면 MBC 청룡이 3할 3푼인데 두산 오비베어스는 3할 5푼이네요. 네. 이때부터 두산한테 밀리셨군요. 아, 진짜 이러시기에요? 왜 저한테? 근데 K-팝 문화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서포트 문화를 또 야구에서도 많이 볼 수 있잖아요. 커피차, 또 생일 카페 같이 아이돌 분 생일일 때 카페를 막 사진을 붙여놓고 전시를 하잖아요. 그런 문화도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저희도 거의 커피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자주 옵니다. 네, 거의 대부분 선수들은 커피차를 많이 받는 것 같고 생일 카페는 저는 치어리더 생일 카페. 우와, 네. 선수도 굉장히 인기가 많은데 요즘에 또 치어리더분들 굉장히 인기가 많더라고요. 와 근데 저도 생일 카페는 못 해봤거든요. 그래서 해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해드려야죠. 근데 제가 생일이 겨울이라서 진짜 약간 바라신 것 같아요. 야구 시즌이었으면 저도 생일 카페. 이게 진짜 야구에서 시작해서 프로 스포츠 전체적으로 다 이런 그 아이돌 팬 문화가 이렇게 네. 좀 퍼지는 것 같더라고요. 야구장에서 선수를 찍는 분들이 계세요. 네. 아, 이렇게 네. 그 맞아요. 아이돌 팬들이 대포 카메라 찍는 맞아요. 것처럼 이렇게 찍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사진들 걸어가지고 음. 생일 카페도 열고 뭐 전시회도 열고 음. 이렇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팬덤 문화가 굉장히 강하네요. 네, 진짜 이게 아이돌 멤버 한 명 한 명 좋아하는 것처럼 내가 응원하는 선수 한 명 한 명을 약간 최애로 삼아가지고 좋아하는 그런 문화도 확실히 이제 많아진 것 같아요. 라젤님도 아이돌 분들을 좋아하는 것과 야구 선수를 좋아하는 것을 두 가지를 다 경험을 해보셨는데 어떤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이돌을 좋아하면 우선은 제가 콘서트를 가잖아요. 그러면 네. 우선 100% 행복이에요. 100% 행복. 100% 행복이에요. 네. 그 나오면서 너무 행복했어. 집에 가서 또 이제 찍어준 사진들 보면서 네, 찾아보고. 복습해야 되고 이러는데 야구 같은 경우는 50대 50이에요. 그러니까 네. 승패가 이렇게 랜덤으로 나오니까 정말 행복해서 막 이렇게 도파민 돌아서 이렇게 집에 가는 경우도 있지만 집에도 못 갈 정도로 짜증이 나가지고 대패 진짜 있을 때. 네 야구장에서 이렇게 차에 앉아가지고 가만히 이렇게 생각을 하다 가요. 차에 앉아서 혼자 저도 그런 거 본 것 네. 같아요. 아 뭐지? 너무 화가 나서 경기 끝나는데 안 가시고 이렇게 멍하니 계신 분들 접니다. 있잖아요. 이제 아이돌 같은 경우는 실수를 하거나 막 무대에서 실수를 하거나 이러면은 아 귀여워 그것마저도 막 그쵸. 인간미 넘쳐 아, 그렇죠. 요정인 줄 알았는데 사람이네 막 약간 이렇게 막 이러는데 야구 선수들이 실수를 하면은 지금 뭐 얼마를 받았는데 이러냐 승패가 달렸으니까. 지금 장난하냐 어, 너 연봉이 얼만 줄 아냐 완전히 다르네요. 진짜 어. 이렇게 온도차가 약간은 존재하는 것 같아요. 하나 더 예를 들자면은 네. 아이돌의 열애설이나 음. 예, 결혼 막 이런 것들 나오면은 아. 너무 충격에 쌓여 있어요. 야구 선수 같은 경우는 결혼한다고 하면은 오 진짜 이제 결혼 버프 이제 먹여 살릴
식솔이 너한테 있다. 더 잘해야 된다. 열심히 어, 하겠구나. 열심히 하겠구나. 또 운동선수가 결혼하시면 성적이 나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잘해요. 맞아요. 저희 팀에도 아기를 낳은 선수가 있는데 천성호 선수라고 요즘 잘해요. 그래서 막 어제 그저께 홈런도 치고 이랬어요. 이러면은 팬들끼리 우스갯소리로 계좌 보내라. 돌잔치 비용 보내준다. 이런 식으로 막 이럴 정도로 약간 분유 버프 약간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좀 K-팝과 KBO의 차이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K-팝 대중들이 응원을 할 때 아티스트와 교류를 하는 부분이 큰 것 같거든요. 근데 또 한편으로 제가 얼마 전에 아빠랑 같이 야구장 갔다 온 걸 보니까 야구에서는 관중분들과 팬들이 좀 이끄는 느낌도 있는 것 같아요. 응원이 경기를 좀 주도하는? K-팝은 같이 이제 말씀하신 대로 교류를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일단 야구 선수들은 그라운드에서 야구를 하고 있고 저희는 관중석에서 응원을 계속 보내주고 있고 그런 점이 좀 K-팝과 야구장 응원 문화가 틀린 점이 아닌가 하는 야구장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네. 노래를 불러주는 거고 선수들이 노래를 부르진 않으니까 맞아요. 물론 안타 치거나 홈런 쳤을 때는 약간 좀 세레머니를 좀 하긴 하는데 네. 그게 항상 그런 건 아니니까 그런 점이 약간 다르지 않나. 이번에는 야구장 속 음악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 야구 경기 중에 진짜 많은 음악이 울려 퍼지잖아요. 야구장에서 쓰는 음악이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그렇죠. 그쵸. 저도 이렇게까지 많은 종류의 음악이 있는 줄 몰랐거든요. 선수 등장곡부터 해서 선수 개인 응원가, 선수마다 개인 또 응원가 다 있거든요. 맞아요. 그렇죠.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아 이거 오지환 선수가 따라 불렀잖아요. 경기 진짜요? 중에. 네. 이게 그 최인호 선수의 응원가인데요. 네. 함께 하시죠. 그쵸. 아빠 클립 짜야지. 이거 이 느낌. 이게 어. 얼마나 중독성이 있냐면 네. 저희랑 경기할 때 그 유명한 짤이 있거든요. 수비하고 있는데 오지환 선수가 이 모양으로 아, 이러면서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네, 자기도 모르게. 근데 저희가 엄청 큰 점수차로 이기고 있어서 그렇게 가능했던 거였습니다. 올해는 꼭 네. 한국 시리즈에서 다시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팀 응원가 그리고 또 볼넷 나갔을 때는 또 볼넷 음악 신인 선수들이 응원가 없는 선수들이 있어요. 그런 선수를 위해서 네. 공통 응원가 견제했을 때 견제 음악도 있어요? 그거는 팀마다 조금씩 틀려요. 어. 그러니까 네. 저희 팀 같은 경우 9호 여기도 9호죠. 네. LT인수 9호인데 또 어떤 팀은 견제했을 때 또 트는 음악이 있고 안타 치고 나갔어요. 그럼 또 분위기가 굉장히 좋잖아요. 그럼 또 그때 또 트는 음악. 홈런 쳤을 때 저희는 또 음악이 또 틀립니다. 이건 약간 분위기 좋을 때 트는 음악인데 네. 40 동작 함께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최가한 번 더 45도 이게 연장님이 이렇게 해주시니까 이거 저절로 움직여요. 하면 안 돼. 약간 이런 게 이제 분위기 좋을 때 아 너무 영광입니다. 바로 옆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저도 지도를 관장님이 해주시니까. 하시니까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저 지금 연예인 보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TV에서만 보던 사람을 여기서 이렇게 보니까 너무 영광입니다. 그것도 있잖아요. 또 있어요. 네. 투수가 강판될 때 안 좋은 상황일 때 트는 노래도 있어요. 투수가 흔들리면은 이제 네. 투수 코치님이 이제 올라가시거든요. 네, 네. 그 또 저희 또 응원단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되니까 또 어떤 음악을 또 틀어요. 그 음악만 나오면 LG 팬들이 굉장히 싫어한다고 네, 하시죠. 강해져라 LG 트윈스. 아. 안 강한 상황에 나와요. 어, LG 트윈스가 강하지 않은 상황에 나와서 어떻게든 그래도 흥을 돋궈야 되니까. 아빠랑 오늘에 대해서 준비하면서 수다 많이 떨었는데 구단별로 음악적 특징들이 각각 있는 것 같은데 하나는 저희 특징은 아무래도 예전에 병맛 응원가가 굉장히 삐까번쩍. 네, 삐까번쩍부터 해갖고 뭐 일목차는 차일목 선수인데 네. 네, 제가 가사에 일목차라고 넣었거든요. 일목차 뭐 이런 것도 하고 저는 하나 응원가 들으면서 약간 다른 팀 팬 입장으로서 하나 팀 응원가에 사랑이 되게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했어요. 뭘 저렇게 사랑하지? 사랑이란 단어가 되게 많이 들어가요. 행복도 들어요. 행복.
행복. 나는 그쵸. 선수 응원가는 되게 스토리가 많이 담겨 있어요. 음. 저희 팀 같은 경우는 날려버려 뭐 안타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는 되게 구구절절해요. 이 순간 너의 모든 것을 보여줘. 넌 이진영이다. 맞아. 그런 거나 맞아. 아니면 찬란하게 빛나는 어쩌고저쩌고 되게 빛이 되어라. 시적이네요. 빛이 되어라. 되게 시적이에요. 그래서 이야기가 담겨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로. 하나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아 그런가요? 뭔가 절절하고 맞아요. 사랑이 있어야 하고 행복해야 하고 네. 하는 것들. 저도 약간 간단한 가사를 넣은 적이 있는데 물론 이건 팬분들마다 조금씩 틀린 것 맞아요. 같아요. 성향이 간단하게 하면 성의 없다. 근데 롯데는 진짜 맞아요. 간단하잖아요. 네, 간단해요. 그래서 롯데 같은 경우는 또 견제 그 구호도 딱 한 글자입니다. 마. 막 아, 그래. 하나 둘 셋 마 하면 그 소리가 정말 부산 사투리니까 그걸 어. 사용해서 저도 좀 분석을 조금 해봤거든요. 제가 한화의 응원가를 일단 선이 굵은 느낌이 좀 있어요. 긴 멜로디들이 좀 길게 툭툭툭 이렇게 선이 굵게 가는 라인업송 네. 같은 경우에 라인업송. 코드가 되게 멋있었어요. 라인업송의 코드가 약간 서사가 있고 있습니다. 이런 느낌이 있고. 라인업송 팬들이 또 굉장히 또 좋아. 네. 롯데 같은 경우는 하나 혹시 끝인가요? 여러 구단 LG 도 있죠. 그러니까 롯데 같은 경우는 하드록 기반의 장르였고 멜로디와 리듬이 깊이감이 있다. KT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타 구단에 비해서 응원가에 만든 기간이 짧다 보니까 같은 시기에 모든 응원가를 한 번에 만들었나 봐요. 맞아요. 사운드가 되게 일정하더라고요. 어. 두산 같은 경우는 10개 구단이 거의 다 EDM 아니면 락이었거든요, 장르가. 근데 두산은 힙합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야구 응원가에 힙합이 접목됐구나라고 느낀 게 두산이었고, LG는 멜로디가 다른 구단은 응원가스러운 응원가라면 LG는 좀 가요스러운 응원가였어요. 가요로 개사를 해서 가요로 만들어도 될 정도로 멜로디 선율이 좀 디테일하고 그 서사가 좀 있다. 생각해보니까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듣고 보니까 네. 그 두 분은 타 구단의 그 응원가 좋다고 느낀 것들이 좀 있나요? 굉장히 많아요. 네 이렇게 다른 이렇게 갑자기 기다렸다는 듯이 아니 그게 아니라 이게 물론 제가 하나이글스 응원 단장이라서 하나이글스 응원가 굉장히 좋아하지만 다른 팀 곡들도 굉장히 좋은 게 많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 작년에 저희하고 한국 시리즈 때 붙은 네 LG 트윈스에서도 굉장히 명곡들이 많습니다. 맞아요. 네, 홍창기. 홍창기 안타 날려 홍창기 이거 정말 중독성이 강합니다. 맞아요. 굉장히 좋아요. 박혜민 선수 응원가도 굉장히 오. 좋은데 올해 한 곡을 더 추가하셨더라고요. 람보르미니 람보르미니. 박혜민 안타 요거 선수가 두 곡을 가질 수도 있어요. 안타를 치라고 부르는 노래가 있고 네. 이제 안타 쳤어 안타 친 다음에 부르는 오. 노래로 하나 더 이렇게 만들게 됐어요. 지금까지 한 선수가 가장 많이 가져본 곡수가 있나요? 저희 하나이글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안 그래요. 저희는 지금은 다 공평하게 한 곡씩입니다. 김태균 선수라고 네. 김태균 선수는 레전드. 제 기억으로는 응원가가 한 6곡 정도 있었어요. 오. 네. 이거는 처음에 곡을 만들었는데 이게 또 본인이 또 원하는 스타일이 있어서 네. 웅장하게 해주세요. 웅장하게 아. 만들었다가 형 좀 이번엔 서정적인 걸 원해요. 서정적이게 예전에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한 선수당 저희 같은 경우는 한 곡씩 네, 그렇게 나젤님은 또 다른 구단의 곡 중에서 탐나는 곡 있으신가요? 제가 아는 노래가 이렇게 응원가로 됐을 때 되게 오. 반갑고 네.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요번에 새로 KT에서 새로 나온 응원가인데 최원준 선수 응원가인데 캔디 캔디 그 명곡이잖아요. 누구나 네. 다 아는 명곡인데. H.O.T. 캔디? 네, 저는 NCT 드림 캔디로 알고 있긴 한데. KT 최원준 안타를 날려라 이러는데 막 뭔가 반갑더라고요. 네, 막, 익숙한 멜로디니까 익숙한 바로 멜로디라서 캐치할 수 있고. 남의 팀 응원가인데 바로 저도 모르게 따라 부르고 있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안타 맞고 그리고 이제 안 불러요. 사실 응원가는 저희 팀 해가지고 우리 구단을 응원해 주는 거잖아요. 상대 팀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음원도 있나요? 요즘에 좀 뜨는 그 아웃송 네. 기아 타이거즈 이기가 굉장히 유명해져서 저 그거 모르시는 분들이 없죠. 맞아요. 없죠. 그 이후부터는 이제 굉장히 다양하게 10개 구단 치어리더 분들이 지금 또 만들고 있어요. 아웃송에는 가사를 잘 안 넣습니다. 가사가 안 들어가고 그냥 네. 원곡 그대로 하는데 약간 비트가 있고 신나는 곡으로 하려고 하고 있죠.
대신 이제 약간 좀 동작을 조금 더 재밌게 어떻게 보면 상대방이 봤을 때는 굉장히 속상해 하실 수가 있어요. 네. 본인 팀들은 아웃당해 있는데 상대 팀 막 신나게 막 이러고 있고 하니까 안무는 다 치어리더 분들이 짜는 건가요? 팀 응원가 그리고 선수 응원가 정도는 이제 제가 이제 기본적으로 처음에 제가 선정해서 만들기 때문에 네. 제가 동작을 어느 정도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팬분들이 잘 따라하실까? 관중석이 그렇게 넓은 공간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쵸, 그래서 좁은 막 경우도 있고. 그쵸. 근데 막 저희는 막 응원 동장처럼 막 이러고 막 이러면 정말로 위험하기 때문에 간소하면서도 네. 많은 분들이 따라할 수 있게 그 팀원가나 선수 응원가는 제가 하고 이런 아웃송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치어리더 분들이 워낙 또 그쪽으로 또 전문가니까 참고로 작년에는 네. 저희 하나이글스가 상을 받았습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아웃송 되게 중요하죠. 네, 중요합니다. 하나 아웃송은 좀 킹받잖아요. 아웃송은 진짜 사실 놀리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누가 더 약올르게 하나 약간 이런 것 맞아요. 같아요. 약간 이렇게 좀 영상 보시면 딱 가서 알아요. 네. 아웃 이 표정이 정말 이런 식으로. LG 트윈스하고 할 때 이제 LG에 이제 오지환 선수가 쳤어요. 아 왜 그러세요? 플라이가 떴어. 플라이 이거 딱 가서 아웃. 네, 같이 이제 흔드는 거죠. 이런 라젤님은 느낌으로. 가장 좋아하는 네. 아웃송 있으세요? 저희 팀 노래도 전 되게 좋아하는데 또 이번에 새로 나온 아웃송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삼진 잡아서 미안해 약간 이런 노래가 있어가지고 그것도 이렇게 상대 팀에서 보면 좀 약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빠랑 같이 며칠 전에 야구를 보고 왔는데 음악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다 보니까 우리도 노래를 하나 준비해 볼까가 돼가지고 하나이글스 아웃송인가요, 그럼? 네. 그쵸. 네? 어. LG 트윈스는요? 아 그럼 일단 한번 들어보시고. 아 네. 일단 들어보시고 두 분이 원만한 합의를 해야 네, 되는데요.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사용되는 단어 하나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스위치예요. 스위치. 스위치. 선수가 교체되거나 공수 교체를 하잖아요. 뭔가 계속 교체해가지고 스위치를 하는 경우를 많이 놀리는 생기는. 게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가지고 노래를 만들어봤어요. 기대됩니다. EDM 킥을 넣어봤어요. switch, 그다음에 여기다가 베이스도 추가했는데 switch, 근데 또 위협적이게 하려고 사이렌을 또 넣어봤어요. switch, switch, 오, 근데 진짜 너무 좋은데. 좋은데요? 한 번만 더. 네. 한 번만 더. 지금 야구장에 와 있는 것 같아. 맞아요. 스위치. switch, 이거 어울릴 것 같지 않아요? 약간 이런 거. 그래서 아빠랑 춤춘 게 이렇게 해가지고 switch, 해가지고 안무도 반대쪽.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빠랑 얘기했는데 스위치 이렇게 할까 이렇게 할까 하면서 혼자서 이런 춤추고 안무로 있었어요. 하면 이게 좁은 데서도 가능할 것 같아요. 맞아요. 스위치 교체 해가지고 이렇게 노래 만들어봤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쓸게요. 스위치. 바로 이거. 근데 너무 좋은데요? 마시님 감사합니다. 혹시 이 음악에 어떤 영감을 받아서 안무 생각나는 게 있으세요? 혹시 뭔가 생각나는 거 이렇게 있어요? 돌려버려도 괜찮을 것 이렇게? 같아요. 너 들어가고 이제 너는 이제 아웃이다. 다른 애 나와.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네, 좀 너무 그럴까요? 아니. 버릇이 없을까요? 이렇게 하면 되죠. 이렇게. 그렇죠. 너 이제 끝났으니까 너 들어가. 오. 다음에 나와.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또 골반 딱 하면서 딱 이렇게. 너무 영광이. 이게 또 다시. 음악이랑 다시 한번. switch, 그다음에 switch, switch, 완성이네요 이제. 완성이네요. 너무 5월부터 영광입니다. 사용하시는 건가요? 바로 네. 사인을 해주시면 바로 쓰겠습니다. 선물 드리겠습니다. 이거 제 거잖아요. 포토카드입니다. 노시안 선수의 포토카드입니다. 노시안 선수. 노시안 선수. 언제 제가 빼신 뺐습니다. 언제 네. 빼신 거예요? 제가 뺐습니다. 제가 잠깐 갖고 있다가 돌려드리겠습니다. 와 노시안 선수 거네. 부적까지. 제가 놔두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미국에서 잠깐 지내다 왔는데 네. 그때 학교에 치어리딩 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미국 문화의 치어리딩을 보면서 컸는데 한국
치어리더 문화와 해외는 조금 다르더라고요. 그렇죠. 한국 치어리더들은 안무가 정해져 있고 미국은 막 아크로바틱을 하고 싱크로나이즈 돼 있고 기합 외치면서 와 하는 더 역동적인 이미지를 보여주는 것 같은데 두 분은 차이가 있다고 느끼시나요? 물론 지금 말씀하신 것도 맞는데 그 치어리더 분들도 조금씩 그런 역동적이고 아크로바틱을 조금씩 시도를 하고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저 같이 하는 친구들 중에 탑 그 위에 그 올라가는 네. 아. 네, 친구들도 있고요. 어. 지금 네, 농구장에서 같이 하고 맞아요. 있어요. 농구장에서 네, 그렇죠? 봤어요. 아. 농구장에서 막 던지고 받고 막 던지고 하는 받고. 그런 뭐 문화를 또 시도를 하고 있고 그리고 치어리더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대만 진출을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네, 저희 쪽 치어리더가 대만에 가면 거의 연예인급으로 대우를 받고 있고 기본적으로 버스나 지하철 이런 데 광고는 물론이고 막 길거리에는 막 전광판에도 치어리더 그 팬덤 문화가 네, 글로벌하게 케이팝하고 또 비슷하지 않을까 맞아요. 라는 생각을 해요. 야구보다 치어리더의 공연을 보러 간다고 맞아요. 하는 얘기도 있을 정도로 음. 그래서 치어리더 분들이 하나의 정말 아이돌처럼 활동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대만에서는. 거의 선수보다 선수보다 더 인기가 많다고요. 치어리더가 아, 더 그래요? 인기가 네. 많고 저희는 물론 치어리더 보러 오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거의 선수분들의 그쵸. 그런 멋진 플레이를 보러 오는 건데 대만은 그게 틀리다고 하죠. 아직까지는 치어리더를 더 보러 가는 분위기라고 해요. 응원가에 또 K-팝을 그대로 사용하시는 맞아요. 경우가 있으시다 그랬잖아요. 네네. 가사를 좀 바꾸기도 하고. 단장님은 그 곡을 고를 때 듣기 좋은 음악이 있고 떼창하기 좋은 음악이 있다면 그 어떤 걸 더 선호하시는 편이에요? 응원도 똑같거든요. 응원도 보여주는 응원이 있고 그리고 함께하는 응원이 있어요. 보여주는 응원은 이제 뭐 치어리더분들 공연하거나 저 같은 경우에도 가끔씩 질풍가도라는 노래에 맞춰서 액션 공연도 하고 보여주는 응원이 있는 반면에 함께하는 응원 예를 들어서 제가 앞에서 호루라기 불면서 선수 이름을 연호하거나 아니면 응원가에 맞춰서 동작을 함께하거나 아니면 뭐 구호를 외치거나 그렇게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당연히 전 떼창되는 듣기에 좋은 음악도 물론 좋지만 네. 일단은 팬 여러분들이 함께 하는 게 개인적으로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쵸. 라젤님은 야구를 직관하는 걸 좋아하는 팬으로서 듣기 좋은 음악 대 부르기 좋은 음악 어떤 걸 더 선호하세요? 저도 부르기 좋은 음악인 것 같아요. 함께 할 수 왜냐하면은 있으니까. 네, 이게 팬들도 오죽하면은 그러니까 등장곡은 그냥 그 기성곡을 사용하거든요, 선수들이. 근데 네. 등장곡을 따라 부르기 힘든 노래로 바꾸면은 팬들이 바꿔라 막 이래요. 같이 따라 불러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뭐 저희 팀에도 문보경이라는 선수가 있는데 그 선수 등장곡이 누가 뭐라 해도 난 나야 난 그냥 문보경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선수가 좀 자기가 부진하다고 등장곡을 갑자기 힙합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아. 그러니까 아무도 못 따라 부르잖아요. 막 웅성웅성해요. 뭐야. 그래서 팬들이 오죽하면은 이제 퇴근길에 가서 제발 워너비로 다시 바꿔라. 노래 다시 따라 부를 수 있는 K-팝으로 바꿔라.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할 정도로 그 떼창을 하고 싶어하는 팬들의 마음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따라 부르기 힘들면은 바로 별로라고 해버려요. 등장곡 바꿔. 약간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 팬들이 좋아하는 그런 게 있고 또 단장님께서는 응원가를 제작을 하셔야 되는 입장인데 네네. 제작할 때 특별히 고려하는 중요한 포인트가 있을까요? 일단은 듣자마자 약간 느낌이 오는 노래들이 듣자마자 한 번에 딱 네. 느낌이 오는. 딱 귀에 들어오는 중독성, 중독성을 가장 그리고 이 노래가 팬분들이 좋아해 주셔서 떼창이 될까? 약간 그런 거를 가장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러면 부르기 어려운 곡은 좀 고려 대상에서 좀 제외되겠네요. 그렇죠. 너무 높거나 음. 네 그런 곡들은 너무 높거나 리듬이 너무 어렵거나. 맞아요. 네. 그거와 동시에 이제 저는 작사 작곡가를 찾아봅니다. 몇 명 승인이 날 것인가. 맞아요. 몇 명의 분들이 이 곡에 참여를 했지? 한 명이 가장 좋습니다. 작사 작곡 한 명. 아. 그러면 이분하고만 접촉을 하면 되니까. 이 곡은 둘입니다. 둘이에요? 깨알 어필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이런 곡들은 다 단장님이 고르시는 건가요? 저 같은 경우에는 365일 계속 음악을 들으면 응원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요. 이 곡 되겠는데? 약간 야구 시즌뿐만 아니라 겨울에도 그리고 일상생활에도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주변에서 제가 또 응원단장인 것도 아니까 좀 더 알려주세요. 보내주시는구나. 네네. 저에게 또 아이디어를 주셔서 제가 딱 들었을 때 와 이거 되겠다. 약간 뭐 그런 적도 있었고요. 굉장히 많이 음악을 좀 들으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랑 어떻게 보면 비슷하네요.
항상 음악 그러네요.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거의 그러면 케이팝 작곡가나 프로듀서의 역할도 해주시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곡을 선택하는 거니까. 그 정도는 아닙니다. 그 정도는 아니고 전 그냥 이렇게 만들어진 음악 중에서 팬분들이 좋아하고 잘 떼창이 잘 나올 만한 노래. 다음에는 꼭 제가 히치하이커님의 곡도 한번. 그래 주시면 너무 영광이죠. 네, 알겠습니다. 아브라카다브라 씁니다. 근데 그거 아웃성으로 되게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뭔가 킹 받잖아요. 진짜 가사도 좀 그런데. 저도 생각하고 춤추면서. 있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음악 작업할 때 네. 다른 음악을 좀 안 들으려고 노력하거든요. 제가 들었던 음악이 창작하는데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혹시 비슷하게 나올 수도 있고 그러면 안 되니까. 케이팝하고 야구가 서로에게 참견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둘의 시너지가 서로에게 주고 있다고 느껴지시나요? 어느 정도는 네, 시너지를 주고 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음악적인 부분에서는 정말 시너지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제 K-팝 팬 친구들을 많이 야구장에 데려오면서 야구의 룰을 몰라도 우선은 음악으로 이렇게 빠져들게 하면은 먼저 궁금해하고 따라 부르고 야구장이 재밌는 공간이다라고 인식을 하게 되더라고요. 콘서트에서처럼 같이 막 노래 따라 부르고 응원하고 누구 선수 연호하고 그리고 제 친구 같은 경우는 야구장 와서 그 스케치북 문화가 있잖아요. 뭐 이렇게 스케치북에 이렇게 응원하는 문화. 네네. 제가 알기로는 그 이정우 선수 홈런 여기로 날려줘라는 그 예. 스케치북을 들고 있었던 팬한테 이정우 선수가 진짜 거기로 홈런을 날려가지고 화제가 우와. 됐던 네. 그런 스케치북인데 이제는 콘서트장에서도 많이 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누구야 이거 보면은 뭐 보라트 해줘 막 약간 이런 식으로 되게 비슷하다고 친구가 얘기하는 거 보면은 서로 이렇게 되게 상호작용이 많이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K-팝 팬이면은 야구장에 오면은 무조건 빠진다 약간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K-팝 팬 친구를 야구장에 데리고 와가지고 재미없다 한 적은 없더라고요. 다 막 노래 취해가지고 나가요. 농구장에서도 이젠 요즘은 K-팝을 되게 많이 사용해요. 그래서 맞아요, 농구장 맞아요. 갔는데 유 슈퍼 유기상 이런 식으로 말하더라고요. 유기상이라는 선수인데 되게 여기도 이미 정말 많이 참여를 했구나 네. 라고 생각을 했어요. 시너지를 주고받기도 하고 서로 팬을 뺏어오기도 하고. 오, 근데 좋게 표현하면은 공생관계라고. 맞아요. 오늘 제가 좋아하는 야구 얘기 그리고 음악 얘기를 같이 할 수 있어서 너무 즐거웠고요. 두 분은 음악에 참견해서 이런 음악과 야구 얘기를 나눠보시는 거 소감이 어떠세요? 야구랑 음악을 특히 그리고 K-팝을 굉장히 사랑했던 사람으로서 너무 즐거웠어요. 되게 저도 생각을 안 하고 있었던 부분이었거든요. K-팝과 야구가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은 했는데 여기 나와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확실히 내 K-팝 친구들도 다 야구장을 좋아하고 아 정말 많이 연결돼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도 이 K-팝과 응원 문화에 대해서 막 그렇게까지 크게 고민한 적이 없었는데 네. 오늘 또 이런 또 자리를 하고 나니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됐어요. 예를 들어서 아까 라젤님이 말씀하신 그 멘트들이 있거든요. 야구장 응원 문화와 그리고 그 아이돌의 맞아요. 그 차이점. 그런 거 전 응원할 때 쓸 거거든요. 네? 오, 저희 선수가 계속해서 저희들은 안타를 외치는데 막 삼진 당하고 병살 치고 하면 얼마나 인간적입니까, 여러분? 응원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뭐 이런 거. 굉장히 오늘 큰 도움이 됐고요. 이렇게 또 히치하이커님이랑 또 진초이님 좋은 음악 들려주셔서 감사하고. 맞아요. 네. 아무래도 앞으로 제 이 응원가 후보 리스트에 두 분의 이름이 올라오지 않을까. 오. 라는 생각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저는 또 야구를 완전히 알지는 못하는 입장이었는데 스포츠에도 음악이 참견하고 있는 점에서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두 분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음악이 관객들한테 응원가로서 사용도 되지만 분명히 선수들한테 경기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것이 또 좀 긍정적인 효과로 이어져서 선수와 구단이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 바람을 음악인으로서 하게 되는 날이었던 것 같아요. 공식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네. 요즘 야구장에서 나에게 참견하는 음악은? 요즘이 아니라 처음부터 쭉 그 음악을 보고 싶은데 유정석님의 질풍가도 그 곡으로 공연을 하거든요. 응원 단상에서 제 그 응원 인생에 큰 참견을 하는 거의 50% 이상 참견하는 그 곡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저희 팀의 4번 타자인 문보경 선수의 등장곡 워너비가 팬들이 가장 좋아하는 등장곡 중 하나고 가장 많이 따라 부르는 노래고 저희 팀의 보물 같은 존재거든요. 심지어 야구장 갈 때도 그 음악을 틀어놓고 가요. 승리호 노래라고 해가지고 그 음악 들으면서 가면은 이기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많이 참견하는 노래로 그 워너비를 뽑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음악의 참견의 홍창화 단장님 그리고 라젤님과 함께 혼자가 아닌 다 같이 즐기는 음악 프로야구 응원가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봤는데 풍성한 얘기가 많이 오갔던 것 같고 저희가 진짜 나중에 좋은 인연으로 응원가를 만들거나 뭔가 연이 닿아서 경기장에서 저희가 만든 또 저희가 참여한 음악이 흘러나올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두 분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희는 다음 음악의 참견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글로벌하게 뻗어나가고 있는 글로벌 K-팝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요. 물 주세요. 밥 주세요. Cheers. Cheers.